안녕하십니까? 과학이란 무엇인가의 정우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과학은 불변의 진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과학적이다 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가 과학적이다 라고 하면 보통은 확실히 검증되었나 보구나 해서 정확하다 혹은 신뢰할 만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침대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있죠. 아니, 누가 봐도 침대인데 그걸 굳이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무늬만 그럴싸한 침대가 아니고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와 반복적인 실험에 의거해서 이 침대를 최고의 상태와 조건을 가지도록 만들었을 거다라는 어떤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학은 오늘날 그 어떤 지식보다도 신뢰할 만한 지식으로 아주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식이 과학적으로 얻어진 거라면 그것은 과연 불변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검증이 되었으면 그것은 진리입니까?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시무시한 예언이 정말로 맞았어요. 그러면 그 예언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다 과학인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옳기 때문에 과학적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과학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지요. 뉴턴 역학은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이론에 의해 틀린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뉴턴의 만유인력은 더 이상 만유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뉴턴이 만든 물체의 운동 이론은 이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옳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새 이론만 과학적이고 뉴턴 역학은 틀렸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훌륭한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인간의 다른 지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과학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과학에게 이런 지위를 준 것은 다름 아닌 과학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시대에 시작되었던 자연 철학을 처음으로 집대성하고 물리학 혹은 동물학 같은 학문의 명칭을 처음으로 붙인 학자입니다. 그는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적인 성과를 남겼지만 실제로는 오류로 드러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무거운 돌이 가벼운 돌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라든가 여성의 피는 남성의 피보다 더 어둡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훗날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근거도 없이 추측에 의거해서 연역적 논리를 펴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실험이라고 하는 통제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과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세기 들어 현대 과학 철학의 첫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이 오스트리아의 논리 실증주의 학파가 있는데요. 이들은 베이컨이 말했던 이 경험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예로 케플러가 발견한 행성 궤도의 법칙은 그의 스승이었던 티코 브라헤가 관측한 수많은 자료를 연구해서 얻은 귀납적인 결과였고요. 다윈의 진화론도 이 갈라파고스 군도를 항해하면서 수집한 엄청난 양의 생물학적인 자료로부터 내린 귀납적인 결론이었죠. 하지만 귀납적인 연구 방법에는 아주 뚜렷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증거를 모아야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론의 운명은 단번에
뒤집힐 수 있는 것이 바로 귀납법의 한계이자 과학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이 철학의 문제들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것을 잘 지적했어요.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닭은 자신이 살아온 평생 동안 주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모이를 챙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결론을 내리죠. 아, 우리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구나.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주인은 닭의 목을 비틉니다. 자신의 경험과 귀납적 방법을 신봉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위험하다라고 강조한 것이죠. 이에 오스트리아의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이러한 귀납적 연구 방법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진술이 과학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려 한다면 그 이론을 귀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실험을 통해 그 결론을 반박할 수 있는지, 즉 반증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무거운 돌이 가벼운 돌보다 먼저 떨어진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낙하 이론은 무려 2000년 동안 사실이라고 믿어져 왔지만 결국 갈릴레오에 의해 오류였음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앞으로 2000년 동안 승승장구한다면 그것을 불변의 진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칼 포퍼가 말한 과학적 사실이란 반증을 이겨낼 때까지만 과학적 사실이지 결코 영원한 진리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반증 사례를 찾아라. 칼 포퍼의 이 말은 물론 멋진 말이긴 하지만 과학자들이 보통 이 방법을 통해 과학을 수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대 교수였던 토머스 쿤은 과학이란 일관된 증거를 수집해서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예를 들면서 기존의 천동설을 패러다임으로 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에 들어맞지 않는 증거들이 쌓이고 쌓이면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지식 체계로 아주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후에 헝가리의 라카토슈는 이 칼 포퍼와 토마스 쿤의 이론을 적절히 절충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소위 인식론적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렸던 파이어 아벤트는 방법에 반하여라는 책을 써서 이 진정한 과학의 방법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칙을 어기고 창의적인 방법이 위대한 발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anything goes, 즉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는 아나키즘적인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마술이나 점성술, 사이비 과학도 과학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언제나 나쁜 결과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화학자 케쿨레는 뱀이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꿈을 꾸다가 이 육각형 고리 모양의 벤젠 구조를 밝혀냈고요. 유전학자였던 바바라 맥클린톡은 옥수수와의 어떤 깊은 의식의 교감을 통해 옥수수에 전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을 밝혀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때때로 아주 엉뚱한 방식으로 얻어지기도 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교훈을 줄까요? 지금의 과학적 지식과 방법론으로 결론 내린 모든 발견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에는 절대적인 지식이란 없으며 지식을 가장 잘 획득하게 해주는 아주 절대적인 방법도 없는 것이죠. 때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서 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어 왔습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빛은 입자여야 하고, 토머스 영과 맥스웰의 실험에 의하면 빛은 파동이어야 합니다. 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주제는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어서 어떤 한 물질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여겨지죠. 하지만 오늘날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론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자연이 가진 어떤 신비, 자연이 가진 변덕스러운 어떤 성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연은 숨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에게 과학적인 것은 신뢰감을 주고 지적인 권위를 높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몇 번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나 민간요법 같은 것들은 비과학적인 것이라고 치부되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것은 좋은 것, 비과학적인 것은 나쁜 것이라고 흔히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원자폭탄의 위험성과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도 드러났듯이 이 현대 과학기술이 빚어낸 여러 가지 폐해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과학적이다라는 평가는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 혹은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과학적 방법으로 얻어낸 결론이 언제나 참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신화인 것이죠.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의 원리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유효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